정치권의 이념 논쟁에 이번엔 윤미향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도우라고 준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윤미향 의원이 이번에는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 신통방통은 바로 이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일본에 지금 다녀와서 추도 행사에 제 마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가서 그 의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제가 다 직접 다녔습니다. 첫날 빼고. 수고하셨습니다. 북한과살 문제 관심 좀 가져주셔요. 윤미향 의원이 어제 귀국 직후 이른바 친북 행보 논란에 상당히 당당하게 웃음까지 잠시 보이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도대체 어떤 행사에 참석을 했길래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이 행사가요. 친북단체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일본의 간토대학살 100년을 맞아서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열었는데 바로 여기에 윤 의원이 참석을 한 겁니다. 이 총련 행사에는 허정만 의장도 참석을 했는데 이 허 의장은 지난 2020년도에 북한 최고 등급이죠. 노령영웅 칭호를 받았고 또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인물로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낭독한 한 총련 간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남조선 괴뢰도당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고요. 또 북한식으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들도 했습니다. 윤 의원은 반면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이 주최하고 또 우리 외교부가 후원한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사는 이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행사는 두 곳에서 열렸어요. 조총련도 열렸지만 옛날 거류민단이라고 하던 대한민국 민단도 함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조총련만 갔어요. 자, 일단 조총련 어떤 단체입니까?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조총련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익숙하실 것입니다. 1945년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우리 국내에서 좌우 대결이 극심했죠. 예. 근데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좌우 대결이 있었고 그중에서 이제 일부 그 당시에는 사실 세력이 꽤 컸는데 예. 이 사람들은 북한은 자기네 나라, 그러니까 북한을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남한은 남조선이라고, 그러니까 북한과 사실상 똑같은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조총련 출신 간첩도 많았어요. 많았죠. 아니 그러니까 북한과 뭐 사실상 같은 거고 우리 대법원도 과거에 이 조총련을 친북 단체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로 이렇게 판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거의 뭐 북한 그 자체다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그 일본 내에서 그 반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반국가 단체로 대법원에서 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은 단체입니다.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 단체다. 친북 단체가 아니에요. 그냥 북한 그 자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행사에 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이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윤미향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칭하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반국가 단체와 함께한 윤미향 의원 제명에 나서야 합니다. 윤 의원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 윤 의원은 보수 언론이 색깔론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해당 행사는 일본 시민단체 또 동포단체들이 주최하는 추도 집회였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도 실행위원회 참가 단체였을 뿐이다 이런 설명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계 동포단체인 민단의 추도 행사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행사에 본인이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초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대한민국 민단은요, 이런 행사 있을 때 어떤 정치인도 초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전에 다른 행사는 초대받지 않고도 갔었어요. 자, 한마디로 지금 뭐 색깔론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게 개인 자격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격이고 여러 가지 지원도 받고 뭐 세비 쓰고 세금으로 반국가 단체 행사에 참석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처신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민단체, 뭐 좌파, 진보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은 알다시피 이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대의기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기관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거나 또 국익을 대변하지 않는 그런 행사에 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이건 정말로 제명감이다. 사실은 윤미향 의원은 이번 일에 앞서서 사실은 21대 초기에 제명이 아니라 사실은 자진 사퇴했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 중입니다. 현재 그 사안은. 예. 그 당시에 위안부 그 단체를 이끌면서 공급 유용화해서 결국은 민주당에서 나와서 지금 그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또 숨지고 있다가 뒤늦게 이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같은 의원이지만 조금 이런 것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서서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계의 동포단체도 이 행사 열었습니다. 제1번 대한민국 민단. 여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초대받지 못해서 못 갔다. 하지만 이 역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 답변일 뿐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 참석한 저 행사는 지난 3.1절 행사였습니다. 여기는 자신에서 참석을 했는데 양쪽에서 열리니까 조총련 행사를 갔다는 거잖아요. 아니 민단에서는 특별히 저런 행사에 개별적인 의원들을 초청하지는 않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민단 행사를 알고 뭐 찾아오는 사람은 이제 다 손님으로 맞이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민단은 원래 그런 식으로 초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건 사실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민단과 조총련이 양쪽에서 동시에 행사한다는 사실은 윤미향 의원이 아마 알고 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일부러 지금 조총련 행사에만 참석을 한 거잖아요. 예. 조총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국가 단체니까 예. 반국가 단체만 윤미향 의원이 특별히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예. 네네. 지금 민단에서 윤미향 의원을 초청 안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제 앞에 지금 이상민 의원 나와 계시지만 초청 못 받았죠. 조총련 쪽에서. 그렇죠. 민단도 초청 못 받았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단에서 초청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총련에서 윤미향 의원을 초청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의원들한테 같이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다 응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허.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만 초청을 하고 같이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러는데 안 간 거거든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안 가죠.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의원들이 안 가죠. 예. 게다가 윤미향 의원 측이 국회를 통해서 외교부에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 조총련 행사라는 용어가 없대요. 아니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 출장 갈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빠진 건가요? 예, 이게 외교부의 설명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회 사무처가 윤미향 의원의 일본 방문 협조 요청을 해와서 협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사무처가 보낸 해당 공문에는 조총련 행사라는 용어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통상 이제 의원들이 해외를 나갈 때 방문 목적에 대해서 이제 공문에 기재를 할 텐데 이 기재 자체가 아예 공란으로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행사로 대체해서 적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이 외교부는 이런 행사 참석 일정인지는 의전 지원을 하면서도 몰랐다 이런 설명을 내놓는 겁니다. 아마 이제 제가 윤미향 의원 아까 인터뷰한 걸 봤더니요. 예. 이제 조총련이 주관해서 주최해서 한 행사라기보다는 조총련이 어떤 연합회의 일원으로서 참여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 행사의 주체는 조총련이 아니겠죠. 어쨌든 윤미향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지금 위안부 문제로 어쨌든 뭐 좀 재판도 받고 있고 예. 뭐 또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위의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조심을 해야 될, 근신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조총련 어쨌든 관여된 그런 행사에 가서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는 예. 좀 사려 깊지가 못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잠시 뒤에 한번 제가 더 민주당 입장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총련 행사라는 용어만 빠진 게 아니라 그 조총련 행사 참석 여부를 통일부에 사전에 신고도 안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남북교류협력법 9조의 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반국가 단체니까 접촉하려면 당연히 신고가 필요하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고 됐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법에 사전 따르면 또는 사후에 잠시만요. 예.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후에는 이제 불가피할 경우에 갑작스럽게 만났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후에 신고를 하는 거고 이거는 미리 행사가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과태료 부과라는 벌칙이 있습니다. 아마 통일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윤미향 의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법이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 다 나가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상거래든 또 개인 비즈니스든 뭐 하는데 북한 주민을 만날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또 아니면 사후에 또 신고를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번잡하고 그렇습니까? 불가피하게 만날 수도 있고 학술 교류 때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 법 자체가 불합리하고 설사 뭐 사전 사후에 저런 절차를 잘못 밟아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제명까지 나가는 건 좀 과하다. 어쨌든 뭐 그러나 윤미향 의원의 비판은 저는 뭐 그거는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웠던 건 그러면 대한민국 민단도 행사를 같이 열었으면 거기 그렇죠. 간 김에 같이 갔기만 했어도 그렇죠. 뭔가 명분이 좀 그래서 사례가 깊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한마디 좀 제가 붙이고 싶은 것은요.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보좌관이 북한 공작원하고 이게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갖고 우리 신념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윤미향 의원은 다른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속보 하나 왔는데요. 지금 윤리위 제소를 국민의힘에서 11시에 한다고 합니다. 11시에요? 예, 의원에 대해서 이제 전주혜 의원이 직접 제출을 하는 윤리위 제소 제명안 안건을 이제 낸다고 하고요. 뭐 내용에 대해서는 품위유지 위반 등등이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백날에 뭐예요? 백날에야 뭐예요? 이 말에 또 지금 뭔가 뼈가 있어요. 언중유골입니다. 김남국 의원 생각나시는 겁니까? 한두 건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문제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윤리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통일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